안녕하세요. 강남 좋은 눈 안과 안과 전문의 김준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조건 빗번짐은 수술 안 해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빗번짐을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데 모든 인간은 빗번짐이 있습니다. 빗번짐이 하나도 없는 인간은 아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불빛을 보면 선처럼 길다랗게 이렇게 별 모양으로 빗번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빛이 각막, 수정체 여러 단계를 광학적으로 거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빗번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한테 다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각막의 도수가 렌즈처럼 딱 정확하게 하나로 맺히는 그런 눈은 없어요. 우리가 각막 지형도를 찍어보면 각막의 도수는 부위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약간의 난시도 누구나 있는 거고 약간의 비대칭도 모든 사람들한테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력이 아무리 1.2, 1.5가 나오더라도 아주 깜깜한 밤에 불빛을 보면 약간은 번져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개는 수술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무관심해. 수술을 하면 빗번짐에 대한 그런 막연한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불빛만 이렇게 노려봐요. 그러면 정상적인 빗번짐을 보고도 이게 왜 있지? 하는 느낌이 좀 생겨요. 그러면 맨날 불빛만 봐요. 이제부터는 맨날 체크하면서 이거는 언제 없어지지? 하는 식으로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근데 그런 거면 좋은데 수술이 뭔가 문제가 돼서 생기는 빗번짐은 또 뭐가 있지 않나요? 첫 번째, 제일 흔한 게 약간의 과교정, 저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빛이 겹쳐 보이면 그게 전부 다 빗번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교정, 저교정 또는 일부 난시가 남았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경으로 교정을 하면 교정이 얼마든지 되고 수술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추가 교정으로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는 그런 빗번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공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빛들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각막이 좀 불규칙하다든가 아니면 좀 초점이 안 맞는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교정 부위보다 더 동공이 큰 경우에는 교정이 돼 있는 그런 부분하고 교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또 섞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빗번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동공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작아져요. 30대, 40대로 넘어가면서 계속 동공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동공이 큰 경우에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눈물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눈이 건조하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고 이것 때문에 각막에 상처가 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난반사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안구건조증과 관련한 빗번짐이 있다면 이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축이 좀 어긋난다든가 그래서 교정이 중심 이탈이 됐다든가 아니면 난시가 축이 좀 어긋나서 난시가 교정이 좀 안 됐다던가 이런 것도 빗번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지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빗번짐이 생기면 그대로 쭉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시축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스마일 프로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난시축을 훨씬 더 정확하게 잡는 기능이 있거든요. 특히 난시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난시축 오차로 인한 빗번짐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